어문장 월드컵 최강혜진입니다. 은지님,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야구를 그다지. 근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야구를 잘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얄못 1. 얄못 2. 네. 하지만 애건 어른이건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곧 있으면 올해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 물대를 타고 오늘은 야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응원복을 준비했어요. 저희 반 친구들. 근데 삼성이라서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대구는 삼성입니다. 그쵸. 대구하면 삼성이죠. 선생님이 이걸 좀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신나게 빌려줘가지고 이 소중한 응원봉을 오늘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우리 야알못 두 사람이 열어가는 어문전 월드컵. 아니다. 오늘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베클에는 4편의 야구 동화. 뭔가 어감이 불미스럽습니다. 야구 동화입니다. 야구 동화. 내일도 야구, 소리질러 운동장, 오늘부터 티볼, 플레이볼을 가져왔습니다. 이 4작품마다 독특한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야구 밀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밀도? 말도라고 적었네요. 네, 하지만 밀도라고 읽었습니다. 찐 야구에서부터 막야구까지 야구로만 보자면 우승작은 사실 이미 정해졌죠.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야구도 보고 티볼도 보고 선수도 보고 애들도 보는 월베클이라서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은 저희도 결승작을 몰라요. 네, 저희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A조는 도시야구팀, 찐야구 플레이볼 대 막야구 소리질러 운동장입니다. 이현대, 진형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멋진 여성 두 분이 공교롭게 한자리에서 맞붙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없을 것 그죠? 같은데. 실제 두 분은 전혀 모를 테지만 우리끼리 대결시켜놓고 지금 굉장히 후퇴합니다. 이현님의 플레이볼은 2016년 한겨레에서 처음 나왔다가 지금은 비룡소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를 배경으로 야구 선수인 주인공의 꿈, 갈등과 고뇌, 성장을 아주 밀도 높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이현답다라는 말이 이렇게 절로 나왔어요. 맨 처음 저희 어문전 월드컵 기억하시는지 네, 첫 문장 월드컵이었는데 이 작품이 예비 후보였거든요. 첫 문장에 2002년 10월 19일 우리 엄마 엄수선 씨는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봤다. 롯데 팬들의 함성을 끌어내는 대단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저희가 32강부터 시작했다면 결승작이 달라졌을 수도 맞아요. 있을. 네. 벌써 이제 야구에 네, 저도 많이 지금 좀 올라 있어요. 네, 야구의 흥분에 빠져드는데요. 약간 긴장하고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주인공 동구는 부천초등학교의 투수이자 4번 타자입니다. 주전이죠.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원래 이제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야구가 좋아 죽던 우리 엄마는 요새 금쪽이가 된 동생을 돌보느라 동구한테는 소홀해졌고 엄마와 헤어진 아빠는 동구 경기를 보러 오지도 않는 데다 야구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새로운 감독님은 최선보다는 최고라면서 실력이 처지는 선수를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이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야구를 하는 루키 영민이가 들어오고 동구는 또 밀리게 되고 어릴 때부터 야구부를 쭉 같이 해온 친구 푸른이는 밀리다가 결국에 그만두게 되고 이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좌절을 가족, 친구, 감독, 선후배 그리고 본인의 내면까지 여러 국면으로 보여줍니다. 전국 소년체전 경남 지역의 예선전에서 동구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동구는 경기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 어이없이 투수 보크를 하고 교체된, 사실 저 투수 보크 몰랐거든요. 저도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구천초 야구부는 이겼다. 하지만 나는 졌다. 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장면도 있고,
근데 결승전에 결국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래서 혼자 사직구장에서 최동원 동상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근데 그렇지만 동구는 역시 주인공이니까 이기든 지든 운동장에 서고 싶다는 자신만의 어떤 진짜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울림을 주는 대사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겨레 판에서는 그림도 굉장히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이렇게 수채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명암으로 그 인물의 내면 갈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림이 정말 잘 어울렸죠. 눈에 네. 들어왔습니다. 네. 한 가지 오게티라면 그 아이들의 사투리가요. 우리도 대구에 살지만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아닌가? 남들이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억양은 그런데 단어가 진짜 여기 나오는 단어가 그렇죠. 아저씨용 거의 5, 60대 훨씬 더 이상 네, 뭐 있을 절마 뭐 이런 거. 헐타 오만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사실 경상도니까 뜻은 다 이해가 잘 되지만 사실 이런 말은 우리 세대도 안 쓰는데 여기 초등학생들이 쓴다는 그런 게 단어를 쓴다는 게 네.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네. 뭐 억양은 어쩔 수 없죠. 저희도. 그쵸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지금 표준어 아닌가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사투리를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쓴 문장에 사투리를 제대로 안 써놓으면 표준어를 쓰는 독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표준어 사람들이 사투리를 뭘 알아? 맞네. 알지 못하면서. 맞네. 아무튼 부산 사투리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하는 플레이볼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맞붙는 망야구팀 내 소리질러 운동장은 야구동화 하면 단박에 네. 떠오르는 작품이죠. 저희도 그랬고. 그렇죠. 인기 순으로 보면 이 작품을 이제 우승작으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정직한 판단으로 야구부에서 쫓겨난 김동해와 야구가 좋아 죽겠는 괄괄한 공이주가 만드는 망야구부. 근데 결국 운동장을 아이들의 것으로 만들고야만은 유쾌하고 상큼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온 작품이 이렇게 추천 목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근데 말해 뭐합니까? 맞아요. 뭐 근데 야구 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뭐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 책을 고를 때 뭐 야구 밀도를 뭐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소리질러 운동장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은지님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애들이 이겨먹는 이야기라서 그렇죠. 맞아요. 네, 운동부라는 학교의 거대한 권력, 뭐 학교 명예를 위해서라고 사실 체육에 있어서만큼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운동부랑 이제 맞붙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감독님, 선생님, 아빠, 근데 어른한테 당당하게 뭔가를 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원하는 걸 얻어냈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맞네요. 네. 그리고 사실 운동장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이제 운동부에 많은 공간과 시간을 양보해야 되고 또 없는 학교는 또 없는 대로 고충이 힘들어요. 있더라고요. 네. 뭐 저학년은 고학년한테 치이고 선생님들은 안전을 이유로 아예 운동장을 못 쓰게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 본능이고. 이런 치열한 문제를 이 동화에서는 기발하고 신나게 해결합니다. 소리질러는 운동장을 독점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소리이자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함성인 것 같아요. 진영민 작가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 잘 헤아려서 쓰신 것 같아요. 진영민 작가님 정말 훌륭하신 네. 알고 있죠. 네. 우리 모두. 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아쉬운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인물이 굉장히 사실 납작하게 느껴져요. 한 가지 정해놓은 설정값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 같이 느껴지고 종이 인형 맞아요. 같은 네. 느낌. 근데 플레이볼과 견주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저희 눈부시계 선생님들 몇 분이랑 5년 전에 삐진을 만들면서 그때 세 번째 그 주제가 젠더였거든요. 이 젠더 편에서 진영민 작가의 작품을 좀 많이 저희들이 탐구를 했어요. 그때 이 진영민 작가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좀 지적할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남자아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거나 또 뭐 좋아하거나 착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여자아이는 똑부러지거나 드세거나 드센 여자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네. 아니면 텅 빈 머리에 외모를 가꾸는 여자아이가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작품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특히 소리질러 운동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성의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이제 야구를 잘하는 새로운 여성 공이주와 이렇게 다소곳하고 순진한 새로운 남성 김동해를 굉장히 뼈 때리게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네, 자세한 내용은 시즌에서 보도록 합니다. 네. 이 링크를 걸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와 과연 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흥미진진함 그리고 보통 아이들의 승리 때문에 이 책은 두말할 것 없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럼 결승에 올릴 작품을 꼽아야 되겠죠? 아, 저는 플레이볼입니다. 아, 제가 삐진 그 젠더편에 상당한 부심이 있거든요. 아, 네, 있을만 합니다. 아, 네. 공부도 좀 그때 나름대로 많이 했고, 근데 책을 되게 톱봐봤어요, 선생님들이랑. 지금 말하라고 하면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잘 썼다는 부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질러 운동장이 정말 이렇게 재밌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의 아쉬움이 아직도 되게 진하게 남아있어요. 네. 근데 플레이볼은 오늘 주제인 야구 면에서도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사실 야알못인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바로 사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고대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야구를 잘 야, 몰라서요. 용어도 어렵고 근데 힘들게 봐서 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독을 했거든요. 정독을 다시 하면서 여전히 좀 어려운 암호 같았지만 야구 중계 빠져든다. 빠져든다. 그걸 느꼈고, 그리고 뭐 희생 번트나 도루처럼 이렇게 경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압니까? 뭡니까? 네. 경기의 흐름. 하지만 거기에 따라갔죠. 아, 이렇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막 긴장감이 같이 막 올라오는 맞아요. 거예요. 아, 진짜 신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야구를 잘 몰라도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그쵸. 있다는 게 네. 저한테는 사실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습니다. 네. 저도 플레이볼의 한 표인데요. 이제 동구가 혼자 사직구장에서 승패가 있어서 야구가 즐겁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즐거운 거다. 이기기 위해 뛰는 순간이 기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체육 수업을 할 때, 그 경기 같은 걸 할 때, 저는 사실 선생님으로서 과열되는 그 갈등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승패가 명확하게 갈려야 하고, 갈등이나 경쟁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을 즐겁게 한다는 점이 좀 약간 새삼,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결과 이후에 그 패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자꾸 저는 경쟁을 피하려고만 하는 교사로서의 그 제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그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프로 선수들도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3할 치면 진짜 많이 대단한 치는 거죠. 네, 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사실 10번 중에 3번밖에 못 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동구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잘 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는 법도 잘 배워야 한다는 거를 새삼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울림을 주는 문장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 동구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기승전결에 따라 감정선을 잘 보여주는 야구 밀도도 높고 네. 플레이볼 결승전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B조는 도시 야구에 반대되는 촌야구. 네, 오늘부터 티볼과 내일도 야구입니다. 처음에 제목이 뒤섞여가지고 오늘도 맑음이라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찾는데 제 없는 실수입니다. 거예요. 없는 책을 찾았다. 계속 오늘도 맑음이 아닌가 내일도 맑음.
없었답니다. 네. 이 오늘부터 티볼은 박상기 님이 2020년에 낸 작품이고요. 이 작가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우리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 교실의 아이들 진짜. 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읽혔어요. 좀 멀쩡하다가도 금쪽이 같고 금쪽이처럼 막 성질을 부리다가도 멀쩡해지기도 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표현돼서 좀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여기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5, 6학년을 다 해봐야 12명인 이 작은 학교 호정초가 학교 스포츠클럽 티볼 대회에 나가기로 한 이야기인데요. 5학년 단호박쌤과 6학년 고구마쌤의 일방적인 결정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긴장과 약간의 흥분감으로 맹연습에 돌입합니다. 1, 2부에 걸쳐서 저마다 결핍이 있는 세영, 민지, 예린, 찬욱 네 아이의 시점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세영이, 안 되는 자기 머리를 때려가면서까지 노력하는 민지, 어쩌다가 왕따가 된 예린이,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욱하는 찬욱이가 때로는 결핍을 이겨내면서 때로는 결핍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 외에도 냅다 달리게 하는 특수반 친구 석창이, 만능 스포츠맨 동수, 뚱보 파워 등의 색색의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즐거운 경기를 펼칩니다. 네, 경기 장면도 굉장히 여기서도 생생한데요. 전 제가 티볼 규칙도 모르고 체육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얘들이 부전승으로 준결승까지 올라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3, 4위전에서 막강한 큰 학교를 상대로 역전승을 이제 거두죠. 네, 그 과정에서 욱하는 찬욱이가 이제 상대 팀과 싸우고, 네, 역시나 민지는 안 되니까 막 자기 머리 막 때리고, 네, 에이스 4번 타자 이제 동수는 계속 번번이 아웃이 돼요. 제대로 출루도 못하고. 근데 찬욱이도 발목까지 접지르고. 네, 이랬는데 막판에 이제 동수의 회심의 3루타와 찬욱이 대타로 이제 냅다 달리는 석창이가 막 세이프 되기까지 야구와는 다른 티볼만의 그 경쾌한 두근거림이 가득합니다. 아이들도 뭐 대단하게 변한 것 같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요. 예린이는 왕따에서 벗어났고 찬욱이는 화낼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민지를 응원해주고 세영이 엄빠도 다시 만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티볼은 모든 선수들이 타자가 되잖아요. 수비도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달려갈 수 있는 루도 제한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티볼을 하면서 이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라임 좋은데. 그래서 이 티볼 하는 시기에 그 교육과정에서 티볼 할 때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이렇게 경쾌하고 발랄한 촌야구 오늘부터 티볼을 봤다면 내일 또 야구는 판타지 같은 섬마을의 전설 같은 야구입니다. 작가 이석용 님이 2019년에 처음 쓴 동화래요. 근데 건축 전공자답게 앞부분에 이제 섬의 구조나 우연찮게 생긴 야구장 설명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북쪽과 남쪽이 좁은 길 하나로 이어진 섬에서 야구장이 가운데에 자리하다가 보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막 지나가면서 다 야구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르신이 지나가면 야구 경기가 막 중단이 되고 이게 야구는 섬의 어떤 큰 행사예요. 근데 섬 주민들이 모두 한 시절에 또 야구를 했다는 공통점도 있고 네. 이런 공간부터가 굉장히 판타지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건축하던 작가가 또 이런 작품까지 쓰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질투도 막 나는데. 건축은 잘 못해. 그런가? 건축을 못해서. 여우의 심포도기. 죄송합니다. 네, 전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여우의 심포도 같은. 남의 그턱 커버면서. 괜히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렇지. 네. 이야기는 이제 한 방으로 대량 득점을 내는 북쪽 백항팀과 빠른 발로 한 점씩 따라붙는 남쪽 옥포팀의 대결로 이루어져요. 네, 우리 주인공은 옥포의 주장 풍길입니다. 근데 이름도 봐. 판타지야. 풍길. 이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다리가 불편해서 약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얘가 흐름을 읽는 아주 유능한 전략가예요.
백항의 주장 도훈이는 백도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선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승부욕도 강하고. 두 팀의 애들은 노상하는 게 야구 훈련이에요. 맞아요. 그게 노는 게 노는 야구 거고. 훈련이에요. 늘 상대를 탐색하면서 시비가 이제 붙기만을 기다리는데 근데 심판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8년 전에 호련이 이 섬에 들어온 김노인이 심판을 아주 공정하게 보는데 근데 이런 것도 좀 판타지스럽죠. 그렇죠. 네. 이것도 완전 네. 판타지고. 그이 마을의 그 스님과 신부님이 이것도 판타지. 어린 시절 친구였다가 네. 네, 이런 것도 판타지스럽죠. 네. 네.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아이들의 경기를 많이 도와주죠. 도와주시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 시리즈들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 시리즈들을. 근데 그게 그 이유가 거기 드라마에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이제 선한 공동체만 나와서 저는 그게 되게 한 번씩 오글거리는 판타지 같거든요. 되게 좀 약간 가식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보려고 하다가도 못 보고 포기하고 했었는데 이 책도 묘하게 그런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풍길이가 바다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나갔다가 자기 혼자 이제 막 이렇게 단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진짜 몰입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서 몇 번을 계속 다시 보면서 내가 잘못 읽었나? 심지어 작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야구, 아니 은하계 야구 역사 중에 이렇게 극적으로 선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완전 만화 같은. 그리고 마지막에 풍길이가 야구는 실컷 했다.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잖아요. 근데 뭐 그럴듯하지만 그래도 너무 만화 같고 판타지 네, 같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만의 판타지 3요소가 네. 있는데 저희끼리 이제 정한 세 가지 요소가 왜 판타지 같을까? 배경, 문장, 문장, 풍길 이 풍길이가 좀 만화 같은 만화에 나오는 히어로 맞아. 같은 느낌? 네. 네. 그 작품 전체도 약간 만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만화 같다는 느낌이. 보니까 이 작가님이 네. 이현세의 까치를 떠올리는 거 아닐까요? 스카치가 뭐죠? 아, 까치 몰라요? 아, 이현세 까치 야구하잖아. 떠돌이 까치. 까치. 노래는 더 모르겠어요. 아, 그 까치 하면서 노래도 있나? 네. 야구 만화? 네. 이런 오글거림이 장난 아닌데, 그래도 야구는 제대로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섬 애들이 어떤 선생님이나 코치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고 연습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 경기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고, 근데 이야기 속의 첫 매치에서 백항 팀이 압승을 거둬요. 그래서 풍길이가 김노인을 찾아가서 족집게 같은 코치를 받고 이제 바다 위에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사실 또 말해보니까 판타지가 아닌데 돌아온 리턴 매치에서 옥포팀 아이들이 자기 단점을 다 극복해가지고 월등한 기량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두 팀의 두 번의 매치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뒤에 이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와서 같이 경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짧고 단순해요. 그래서 백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할 때 경기를 할 때 좀 힘을 합쳐서 그 과정에서 지고 분투하고 울고 혹은 또 자신감을 갖고 이런 모습을 그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조금 덜했습니다. 자, 밝고 명랑한 오늘부터 티블과 야구 판타지, 내일 또 야구중 결승에 올라갈 작품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네,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시에 한번 말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티볼. 오늘부터 티볼. 티볼이라고 해보셨네. 좋습니다. 네. 티볼, 오늘부터 티볼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인물이 훨씬 더 생생해요. 그 우리 교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진짜 있는 애들 있죠. 같은, 네, 진짜 우리가 볼 것 같은 아이들. 아, 난 찬욱이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죠? 생각이 팍 났어요. 여러
인물들이 스쳐 나를 지나갔는데 스쳐간 찬우기. 찬우기들이 스쳐갔는데 네, 이런 아이들의 시점으로 일단 서술되어 있어서 몰입감이나 생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좀 티볼이 아무래도 야구보다 좀 덜 복잡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 경기 장면이 쉽게 그려졌어요. 또 교육과정에 티볼이 나오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교사들은 워낙 잘 아니까 또 훨씬 더 친근했던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읽기에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티볼이어서 내일은 야구를 할 것 같은. 오늘은 티볼, 내일은 야구. 네. 이제 내일도 야구는 판타지스러움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우리랑은 동떨어진 느낌이 조금 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경기 장면이 저는 빠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판타지스럽다는 말에 호감도가 점점 제 잘못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아, 결승엔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티볼입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아, 맞아요. 네, 스스럼 네. 없이 야구하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여자아이의 건강한 모습.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작품 모두 추천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월베클 결승. 오, 플레이볼 대 오늘부터 티볼입니다. 어려워요. 한국 시리즈 보는 것 같네요. 네, 어렵습니다. 과연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기대하면서 야구 동화 우승작을 한번 가려볼까요? 네. 정현진님. 네. 저는 바람을 잡아. 저는 플레이볼이요. 네. 왜냐면 이제 이현님은 진짜 너무 잘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진짜 술술 넘어갔거든요. 읽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주인공 동구의 인물상은 하나지만 이 성장하고 싶은 복잡한 마음이 되게 잘 표현돼서 뭐 예를 들면 잘하는 친구, 자기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야구를 하는 친구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셈이 나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경우에는 약간 안도감이 들면서도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거 혼자서 이런 고민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졌고요. 이 전체적으로도 구멍이 진짜 하나도 없고 알차고. 전 전적으로 재밌습니다. 동감하지만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티볼이에요. 이게 생생하고 흥겹다는 데서 그쵸. 네, 중요하죠. 점수를 제가 많이 줬는데 네. 근데 금쪽이도 이렇게 자해하는 애도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결핍 그대로 그리고 결핍을 선생님이 애써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잘 쌓아올린 멀기설기해 보이지만 잘 쌓아올린 탑 같고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이게 네. 근데 플레이볼은 좀 본격적인 야구잖아요. 엘리트 야구, 뭐 프로 야구. 근데 그러다 보니 야구 용어도 안 익숙하고 처음엔 장면을 그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티볼은 제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티볼을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그 장면이 좀 그려졌다는 거. 네, 그것도 한몫합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야구 밀도로 보면 플레이볼이 제일 높잖아요. 그쵸? 네, 뭐 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좀 우겨보자면 그냥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내 취향이다. 이현은 내 취향이다. 저도 사실 이현 작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삐진에서 그 젠더 표현에서 이현 작가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알죠? 그 작가님한테 저 보내고. 보내고 답장도 받았단 말이에요. 지영미 네. 작가님한테 왜 안 보냈어요? 아니 보낼 수가 없다. 아유, 압니다. 네. 이현을 안 좋아하기는 쉽지 않죠. 안 쉽죠. 그쵸? 네. 근데 넌 골라야 되면 이현인데요. 그거는 제 생각 같은데 그 이현 후광 효과. 아,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감정선도 굉장히 밀도가 높고, 우리 이 책이. 그리고 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성장물을 좋아해서. 저도 좋아해요. 네, 여러 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겪는 이런 갈등들. 티볼은 그냥 그게 쭉쭉 달리고 있죠. 그죠. 열심히. 네. 그래서, 근데 또 팀 플레이에서 보자면 사실은 티볼이 훨씬 더 팀플레이답거든요. 또 주인공이 일단 여러 명이잖아요. 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근데 이제 플레이볼은 한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는 플레이볼이고 우리 아이들하고 읽는다면, 온작품 읽기를 한다면 사실은 티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입하기 쉬운 거는 사실 티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심정적으로는 플레이볼인데. 자, 그럼 가위바위보 갑시다. 어문전 최초로 결승작을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봅시다. 네. 대본 없는 진짜 승부. 이거 좋아요. 진짜 가바보. 네. 참고로 저희가 예비 가위바위보를 했었는데. 한번 해봤어요. 네. 플레이볼이 이겼습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 자, 어떡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보십시오. 찐우승작은 플레이볼입니다. 두 번 다. 이럴 수가. 두 번 다 플레이볼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저도 이 작품의 그 완성도와 그 재미, 긴장감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플레이볼 우승입니다. 네, 저희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야구 동화를 만나봤는데요. 네, 흥분과 설렘으로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야구에 푹 빠진 한 몇 주간이었어요. 네, 도시 야구, 촌야구 이것도 딱 갈리는 것도 네. 재밌었고 네, 도시 애들이 야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장 맞아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도 조금 아릿했고요. 근데 플레이볼에 또 실제 한국 선수들, 네. 레전드 같은 선수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 예, 물론으로 나오고, 네, 이대호 선수, 그리고 저희 삼성의 이승엽, 오승환, 이런 선수들 이름도 나왔죠. 네, 여담인데, 문영대 재판관이랑 김장하 선생님이 야구로 롯데 설전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네. 이 플레이볼은 사실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네, 강추합니다. 네,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사실 롯데의 향기가 롯데 네. 헌정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남경아 읽어라. 우리 부산에 아, 살고 있는 우리, 우리 남경 네. 선생님. 선생님 읽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은? 네, 소감인가요? 네. 네, 일단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었고요. 내가 정말 야알못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고, 근데 아까도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야알못도 야구 동화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 재미있겠지만, 야구를 몰라도 이 동화를 통해서 진짜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봐야겠다. 정말. 다 봐야겠다. 내가 여기 책에서 배운 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야구를 글로 배웠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한국 시리즈 우승 누가 됐든 뭐 또 지는 팀도 생기고 이기는 팀도 생기는데 네, 야구로 또 다른 팀 플레이로 네, 우리 깊어가는 가을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야구 동화 끝!